약점이 그거죠. 친박의 제 최대 약점이 대선 후보가 없다는 대선 거예요.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반기문하고의 관계는 이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어느 언론에는 이제 방금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국민 안심 공천제 카드를 꺼냈다라고 선후 관계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고요. 좀 왜냐하면 무리예요. 예. 이 국민 안심 공천제는 그 발표는 추석 다음 날 했지만 실은 그 실무진들이 조율을 미리 했죠. 여러 날 전부터 조율을 해오던 거였고 그 중에서 1차 합의 본 게 그거니까 그걸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기문 카드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미국 가서 이제 반기문 만나기로는 돼 있지만 그걸 7번 만난다고 미리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브리핑까지 예. 하고 어디 가서 7번씩이나 또 만나? 가서 또 그 여러 뭐 의전과 행사가 있다 보니까 만나고 또 거기서 2번이나 새마을 운동을 언급했는데 그걸 또 활짝 웃는 얼굴 보여주고. 그걸 이제 들으니까 또 반기문 총장은 또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네. 부추기는 이제 화답을 하듯이 마치 이제 그 무슨 주선자가 이렇게 뭐 미팅 시키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친박에도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하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제스처를 쓴 거죠. 반기문 총장으로서도. 네. 이 반기문 카드 얘기가 막 작년 이맘때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 추석 무렵에도요. 그때 우리가 정치 카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뭐 권노갑 씨나 이런 야당 소위 원로들이 뭐 반기문 뭐 얘기하고 막 이럴 때예요. 이번에 성완종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예. 그래서 성완종 사건 때 반기문 씨가 움츠렸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1년 전쯤에 제가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반기문 카드는 친박의 카드다. 반기문을 필요로 하는 정치 세력은 친박밖에 없다. 왜? 친박에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기문 카드가 계속 물밑에서 이렇게 만지작 하는 세력은 다 친박의 기획이다. 그거는. 별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나 당내 비박들이 대통령의 공천권을 인정을 아예 안 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극소수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대구 방문 수행했던 비서관 그 뭐 십상시 중에 하나 또는 뭐 3인방 중에 하나를 대구에 어디 남구나 뭐 중남구나 공천해 주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둘 다 협박인데 하나는 비박계 의원들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조이는 방법이 있어요. 위협을 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듣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로는 그런데 몇 사람을 하겠어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다음이 대통령의 탈당이에요. 네 혼자 해봐. 니들끼리 해봐. 이게 가장 위력적인 카드거든요. 근데 친박이 탈당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비박 쪽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봤자 니들 대권 주자도 없잖아. 나가. 왜냐하면 이게 당이 쪼개지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어디서 주도권을 잡냐는 거는 대권 주자죠 역시. 예, 총선 끝난 다음에 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영남 쪽의 이 유권자 민심은 대선 후보가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정파 쪽으로 확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힘을 싣고 그다음에 아직은 임기가 남았죠. 반기문 총장이 이제 내년 12월까지잖아요. 31일까지요. 내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재적인 카드로 만지작거릴 수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우리에게는 반기문 카드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즉시 이쪽이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김무성 씨나 비박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탈당하고 그다음에 탈당한 현직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반기문 카드가 잠재적으로 얹혀져 있고 이 그림이면 다음 총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반기문 씨하고 그 모습을 연출한 거는 지금 타이밍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기문 씨가 맞장구를 쳐준 이유는 뭘까?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죠. 당연하죠. 예. 이분이 계속 발을 빼면서도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반기문 씨가 야당에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야당이 잘 결속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하나 영입해서 진짜 우리 후보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야당이 잘 짜여져 있어서 결속돼 있다면 반기문 카드를 야당이 쓸 수도 있어요.
야당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가 이런 야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할 리가 없고요. 아니, 오라고도 안 하죠. 뭐. 오라고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많거든. 예. 시끄러운 사람 대포들이 많거든. 예. 그래서 그럼 여권인데 여권은 비박은 이미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정몽준이나 등등의 이른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다 비박으로 여러 명 있어요. 그 비박들은 반기문 씨가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선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어야 돼요. 반기문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을 기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반기문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잡을 능력이 있는 데가 친박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반기문 씨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알죠,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아니, 그러니까 성완종 씨 사건 있을 때 그때 그 이미 동생, 또 반기문 씨 동생. 그렇죠, 반기문 씨 동생 문제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쩍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약간 금이 같다고 그랬죠. 네, 약간 금이 같죠. 같다고 얘기를 근데 했죠. 그건 저 뒤지면 또 뭐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새누리당 내에서의 역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그러니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 지금 들여오는 거잖아요. 옹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친박이 밀어준다고 하나 사실 친박 전체가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다수파도 아니거니와 그런 측면 또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노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 반기문 씨가 실제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지지율 1위인 것은 현직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예. 만일에 총선에 패배하고 이렇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이렇게 강등이 될 거라고요. 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신기한 게 그 사람 정치 철학을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검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성하고 깨끗하고 높은 또 명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광의 측면도 많기 때문에 막상 그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를 끝내고 이제 정치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평가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진짜 후보 레알 후보가 될 때의 평가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지금은 이제 아우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죠. 있고 현실을. 그런 상태에서 거품이 꺼진 뒤에도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라도 뭐 자신이 또 모든 걸 다 걸고 후보가 되려고 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자, 이제 한 10년 전으로 가면 서울시장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건 현상이 있었죠. 네. 고건 씨의 지지율과 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냥 개인인데 쭉 늘어놓고 여야 후보들과 이제 예비 후보들과 같이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조사는 30%대 나오고 적게 나오면 20%대 나오고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김무성 씨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개인 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여당의 대표라는 데서 나오는 게 압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이유가 어떻든 합리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는 훨씬 더 반기문 씨가 강력해요. 예, 그 김무성 씨보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개인적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 청와대 수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하나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아웃돼 버려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새누리당이 통째로 반기문 씨를 영입해서 친박친이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해서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다 경선을 포기하고 그냥 옹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지는 거야 새누리당이. 예, 뭐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김무성이 칼이 아닌 거지. 구세주가 필요한 상황. 그런 경우 정도 되면 모를까 당 지지율이 야당 제1야당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또는 150% 이상 유지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경우에요. 친박당과 비박당으로요. 이 경우에 친박당은 반기문 씨가 그냥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새누리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계량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분당이 된다면 반기문 씨는 그냥 친박당에 박근혜 당에 그냥 후보로 얹혀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는 경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럴 때 반기문 씨의 출마 가능성은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독자적으로 창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새누리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해서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반기문을 옹립하는 조건 5월 동조를 해야 될 상황에 예. 또는 친박 비박으로 당이 분당되어서 경선 없는 친박당의 후보로서 나갈 경우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거 쉽지 않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석 연휴 동안에 둥근다리 뜨듯이 반기문이 뜬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현재 공천권을 두고 당내 비박 또 김무성 대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친박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의 밀월 관계가 연출된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전술로서 좀 예, 그렇고 반기문 씨로서는 자신의 진위, 속마음을 노출시킨 거예요. 드러낸 이번에. 거죠. 예. 나 정우에 따라서는 나 관심 있어 이거죠. 할 수도 있어. 나 관심 가지고 있어. 예.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예찬으로 나타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의관을 정제하고 옆에 와서 같이 절을 한 거예요. 이 강력한 사인이 친박 유권자들에게 갔고 이렇게 해서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좀 더 공고해지리라고 봐요. 당분간. 친박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제가 본 추석 연휴 동안에 벌어진 반기문 현상의 이 본질 또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 네, 이제 해봤습니다. 그 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그 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그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분이 순수한 이미지, 현실 정치하고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이미지만을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데 이제 현실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할 게 친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알잖아, 친박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근데 뭐 이분이 예. 평생을 친권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 뭐 친박이 어색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그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갖다 이제 뭐랄까 망친다 그럴까? 그 그런 이미지 측면이 그게 좋아요? 반기문 씨? 지금 근데, 좋죠. 근데 저는 그 점에서 뭐 언론도 뭐 제대로 된 언론도 없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지금 5년짜리 유엔 사무총장을 두 번째 지금 연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10년을 하는데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립된 유엔의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실제 평가는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예. 한 일이 없는. 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빌딩 관리인처럼 유엔 빌딩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철학이 없어가지고 미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장을 내세워야 될 때 미꾸라지가 아니라 뱀장어. 뱀장어처럼 싹싹싹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인권이나 세계 평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갖다가 그 했는데, 위치에서 해온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교부 그냥 관료죠. 관료 옛날에 출신으로서. 이분을 갖다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엔 그 사무총장에 들려고 우리 책에 방송 진행하는 전에 사람들 한번 다 얘기했다. 모였어요. 불러모아가지고 이제 짜장면이 아니라 좀 좋은 거 먹은 것 같아. 또 중국집에서 샥스핀도 먹고 하면서 했겠지.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부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사무총장이 되려면 나라에서 좀 그 가난한 나라들 돈을 좀 뒀는데 짜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의사가 있다. ODA. 그다음에 다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네, 공적 개발 원조.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국가 정상들 만나면서 협조를 갖다 지원할 거고 그런 의사가 있는데 혹시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돕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잘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좀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외교의 원칙이야.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외교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절대 상대방한테 내가 적이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저걸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입장이든 간에 내 진위를 상대방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엔 들켰어. 네. 이번에 슬쩍 드러낸 거죠. 이분이 그 지난 한 8년 이상 이제 재임하는 기간에 유일하게 잘한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여한 걸 가지고 북한에서 평양 정권에서 일본에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그 유엔 사무총장이 왜 중립을 안 지키냐니까 유엔은 중립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지키는 공정을 지키는 자리다. 그 여기 딱 한마디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그게 원래는 이제 그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 스탠스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뱀장어처럼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다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공자님이 말씀하기를 제자가 묻잖아요. 선생님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한테 욕을 먹고 좋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얘기해도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자가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게 저는 반기문 씨한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지지율이야 서울 가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고향에서 그렇지.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우리가 반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책도 나오고 많이 그랬잖아요. 반기문처럼 이런 책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반기문 씨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살아온 분인데 이 국가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게 국가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반기문 씨의 인생에서 자기의 어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어떤 흔적 이런 거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게 참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되는 과정도 그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된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주미대사가 날아가는 바람에. 네, 홍석현 씨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제 홍석현 씨의 주미대사 주미 한국대사 기용을 두고도 말이 많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말이 많았고 또 어쨌거나 본인 그쪽의 어떤 꿈은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왜냐하면 그때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죠. 대륙별로 돌아가는데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로 오면 우리가 이제 가장 그렇죠. 우선순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에서 수석 졸업자 이렇게 상 줄 때 단과대학별로 돌아가잖아요. 전체 수석상을 단과배들로 돌아가니까 금년에 공대가 받았으면 내년에는 공대를 죽어도 못 받는 거야. 그죠? 그럴 때 다음에 가정대 차례가 돌아왔다면 가정대 수석이 이제 전체 졸업생 상을 받잖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거하고 비슷해서 대륙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온 거고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센데 중국에 줄 리가 없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어서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남아 쪽 국가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조건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홍석현 씨가 노렸던 거고 그리고 홍석현 씨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LS 여러 가지 뒷말이 있지만 정동영 씨가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뭐 이광재 씨가 했냐, 정동영 씨가 했냐, 뭐 말들이 있는데 여하튼 누가 했건 간에 홍석현 씨가 먼저 그 흐름을 읽고 누군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너무 편가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 이런 자리에는 좀 기용해도 좋지 않냐 해서 기용을 했는데 주미대사 기용하자마자 날아가 버린 거죠. 예,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날아간 거거든요. 예, 그렇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고 한 역할 하셨네. 아니 엑스파일은 노 대표님이 터뜨린 건 아니고 노 대표님은 그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다가 이제 보복당한 거고 그 홍석현 씨는 주요 등장인물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와버린 거죠. 처음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라 저는 뭐 제가 만약 저는 반기문 씨를 알아요.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혹시 이분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해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시지 말고. 그리고 아직 임기가 1년 한 몇 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업적을 남길 그런데 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한국 대통령 왔다고 해서 새마을운동 예찬하는 발언하고 이런 거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외교의 원칙에 어긋난 거야. 자기 속마음을 너무 심하게 노출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 점이 좀 은 씨가 실제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지지율 1위인 것은 현직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예. 만일에 총선에 패배하고 이렇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이렇게 강등이 될 거라고요. 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신기한 게 그 사람 정치 철학을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검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성하고 깨끗하고 높은 또 명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광의 측면도 많기 때문에 막상 그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를 끝내고 이제 정치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평가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진짜 후보 레알 후보가 될 때의 평가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지금은 이제 아우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죠. 있고 현실을. 그런 상태에서 거품이 꺼진 뒤에도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라도 자신이 또 모든 걸 다 걸고 후보가 되려고 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자, 이제 한 10년 전으로 가면 서울시장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건 현상이 있었죠. 네. 고건 씨의 지지율과 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냥 개인인데 쭉 늘어놓고 여야 후보들과 이제 예비 후보들과 같이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조사는 30%대 나오고 적게 나오면 20%대 나오고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김무성 씨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개인 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여당의 대표라는 데서 나오는 게 압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이유가 어떻든 합리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는 훨씬 더 반기문 씨가 강력해요. 예, 그 김무성 씨보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개인적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 청와대 수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하나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아웃돼 버려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새누리당이 통째로 반기문 씨를 영입해서 친박친이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해서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다 경선을 포기하고 그냥 옹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지는 거야 새누리당이. 예, 뭐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김무성이 칼이 아닌 거지. 구세주가 필요한 상황. 그런 경우 정도 되면 모를까 당 지지율이 제1야당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분이 그 지금 5년짜리 유엔 사무총장을 두 번째 지금 연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10년을 하는데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립된 유엔의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실제 평가는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예. 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빌딩 관리인처럼 유엔 빌딩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철학이 없어가지고 미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장을 내세워야 될 때 미꾸라지가 아니라 뱀장어. 뱀장어처럼 싹싹싹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인권이나 세계 평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그 위치에서 해온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교부 그냥 관료죠. 관료 옛날에 이분을 갖다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엔 그 사무총장에 들려고 우리 책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불러모아가지고 이제 짜장면이 좀 좋은 거 먹은 것 같아. 중국집에서 샥스핀도 먹고 하면서 했겠지.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부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사무총장이 되려면 나라에서 좀 그 가난한 나라들 돈을 좀 뒀는데 짜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의사가 있다. ODA. 그다음에 다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네, 공적 개발 원조.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국가 정상들 만나면서 협조를 갖다 지원할 거고 그런 의사가 있는데 혹시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돕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잘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좀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외교의 원칙이야.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외교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절대 상대방한테 내가 적이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입장이든 간에 내 진위를 상대방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엔 들켰어. 네. 이번에 슬쩍 드러낸 거죠. 이분이 그 지난 한 8년 이상 이제 재임하는 기간에 유일하게 잘한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중국 전성절 기념 행사에 참여한 걸 가지고 북한에서 평양 정권에서 일본에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그 유엔 사무총장이 왜 중립을 안 지키냐니까 유엔은 중립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지키는 공정 맞아. 공정을 지키는 자리다. 그 여기 딱 한마디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그거 아닌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그 스탠스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뱀장어처럼 그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다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공자님이 말씀하기를 제자가 묻잖아요. 선생님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한테 욕을 먹고 좋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얘기해도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자가 얘기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게 저는 반기문 씨한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지지율이야 서울 가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그거는 대권 주자죠, 역시. 예, 총선 끝난 다음에 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영남 쪽의 이 유권자 민심은 대선 후보가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정파 쪽으로 확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힘을 싣고 그다음에 아직은 임기가 남았죠. 반기문 총장이 이제 내년 12월까지잖아요. 내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재적인 카드로 만지작거릴 수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끌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우리에게는 반기문 카드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즉시 이쪽이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김무성 씨나 비박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탈당하고 그다음에 탈당한 현직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반기문 카드가 잠재적으로 얹혀져 있고 이 그림이면 다음 총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반기문 씨하고 그 모습을 연출한 거는 지금 타이밍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기문 씨가 맞장구를 쳐준 이유는 뭘까?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죠. 당연하죠. 예. 이분이 계속 발을 빼면서도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반기문 씨가 야당에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야당이 잘 결속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하나 영입해서 진짜 우리 후보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야당이 잘 짜여져 있어서 결속돼 있다면 반기문 카드를 야당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야당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가 이런 야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할 리가 없고요. 아니, 오라고도 안 하죠. 뭐. 오라고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많거든. 이쪽. 예. 시끄러운 사람 대포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럼 여권인데 여권은 비박은 이미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정몽준이나 등등의 이른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다 비박으로 여러 명 있어요. 그 비박들은 반기문 씨가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선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어야 돼요. 반기문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을 기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반기문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잡을 능력이 있는 데가 친박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반기문 씨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죠. 출마할까요? 어떻게 가봐야 보세요? 하는 거죠. 가봐야 알죠.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아니 그러니까 성완종 씨 사건 있을 때 그때 그 이미 동생, 또 반기문 씨 동생. 그렇죠. 반기문 씨 동생 문제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쩍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약간 금이 같다고 그랬죠. 네, 약간 금이 같다고 얘기를 근데 했죠. 그건 저 뒤지면 또 뭐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새누리당 내에서의 역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그러니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쯤 들여오는 거잖아요. 옹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친박이 밀어준다고 하나 사실 친박 전체가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다수파도 아니거니와 그런 측면 또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노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 반기문 친박의 제 최대 약점이 대선 후보가 없다는 대선 거예요.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하고의 관계는 이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어느 언론에는 이제 방기문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국민안심공천제 카드를 꺼냈다라고 선후 관계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 예. 이 국민안심공천제는 그 발표는 추석 다음 날 했지만 실은 그 실무진들이 조율을 미리 했죠. 여러 날 전부터 조율을 해오던 그 중에서 1차 합의 본 게 그거니까 그걸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기문 카드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미국 가서 이제 반기문 만나기로는 돼 있지만 그걸 7번 만난다고 미리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브리핑까지 하고 가서 또 그 여러 의전과 행사가 있다 보니까 만나고 또 거기서 2번이나 새마을 운동을 언급했는데 그걸 또 살짝 웃는 얼굴 보여주고 그걸 이제 들으니까 또 반기문 총장은 또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부추기는 이제 화답을 하듯이 마치 이제 무슨 주선자가 이렇게 미팅 시키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친박에도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준 거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하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제스처를 쓴 거죠. 반기문 총장으로서도. 네. 이 반기문 카드 얘기가 막 작년 이맘때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 추석 무렵에도요. 그때 우리가 정치 카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뭐 권노갑 씨나 이런 야당 소위 원로들이 반기문 얘기하고 막 이럴 때예요. 이번에 성완종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예. 그래서 성완종 사건 때 반기문 씨가 움츠렸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1년 전쯤에 제가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반기문 카드는 친박의 카드다. 반기문을 필요로 하는 정치 세력은 친박밖에 없다. 왜? 친박에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기문 카드가 계속 물밑에서 이렇게 만지작 하는 세력은 다 친박의 기획이다. 그거는. 별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나 당내 비박들이 대통령의 공천권을 인정을 아예 안 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극소수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대구 방문 수행했던 비서관 십상시 중에 하나 또는 3인방 중에 하나를 대구에 어디 남구나 중남구나 공천해 주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둘 다 협박인데 하나는 비박계 의원들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조이는 방법이 있어요. 위협을 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듣게 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로는 그런데 몇 사람을 하겠어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다음이 대통령의 탈당이에요. 네 혼자 해봐. 니들끼리 해봐. 이게 가장 위력적인 카드거든요. 근데 친박이 탈당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비박 쪽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봤자 니들 대권 주자도 없잖아. 나가. 왜냐하면 이게 당이 쪼개지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어디서 주도권을 잡냐는 또는 150% 이상 유지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경우예요. 친박당과 비박당으로요. 이 경우에 친박당은 반기문 씨가 그냥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새누리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계량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분당이 된다면 반기문 씨는 그냥 친박당에 박근혜 당에 그냥 후보로 얹혀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는 경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 2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럴 때 반기문 씨의 출마 가능성은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독자적으로 창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새누리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해서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반기문을 옹립하는 조건 5월 동조를 해야 될 상황에 또는 친박 비박으로 당이 분당되어서 경선 없는 친박당의 후보로서 나갈 경우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거 쉽지 않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석 연휴 동안에 둥근 다리 뜨듯이
반기문이 뜬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현재 공천권을 두고 당내 비박 또 김무성 대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친박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의 밀월 관계가 연출된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전술로서 좀 예, 그렇고 반기문 씨로서는 자신의 진위, 속마음을 노출시킨 거예요. 드러낸 이번에. 거죠. 예. 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 관심 있어 이거죠. 할 수도 있어. 나 관심 가지고 있어. 예.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예찬으로 나타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의관을 정제하고 옆에 와서 같이 절을 한 거예요. 이 강력한 사인이 친박 유권자들에게 갔고 이렇게 해서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좀 더 공고해지리라고 봐요. 당분간. 친박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제가 본 추석 연휴 동안에 벌어진 반기문 현상의 이 본질 또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 네, 이제 해봤습니다. 그 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그 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그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분이 순수한 이미지, 현실 정치하고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이미지만을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데 이제 현실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할 게 친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알잖아, 친박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근데 뭐 이분이 예. 평생을 친권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 뭐 친박이 어색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그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갖다 이제 뭐랄까 망친다 그럴까? 뭐 그런 이미지 측면이 그게 좋아요? 반기문 씨? 지금 근데, 좋죠. 근데 저는 그 점에서 뭐 언론도 뭐 제대로 된 언론도 없지만 사실은 그 이 사람